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일 오후 3시 8분입니다. 방금 발표된 뉴데일리 여론조사 PNR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윤석열 40.9%, 이재명 40.5% 사실상 동률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8.5% 나왔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2.8%포인트 올랐습니다. 심상정 1.8%, 기타 2.4% 이렇게 돼 있는데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은 전주와 거의 비슷한데 유달리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주 사이에 2.8%포인트 오른 게 가장 큰 뉴스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60대, 70대 이상 노년층에서만 확실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이재명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당선 가능성에서도 이재명 48.2, 윤석열 40.9로 나왔습니다. 항상 윤석열 후보가 이기다가 당선 가능성에서도 이재명 48.2, 윤석열 40.9, 이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더라도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여론은 정권 유지보다 항상 한 15%포인트 앞서가고 있는데도 윤석열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흔들렸다. 그 흔들린 표가 상당 부분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안철수 쪽으로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그리고 윤석열을 합치면은 49.3%가 됩니다. 49.3%. 이재명과 심상정을 합치면은 42.3%가 됩니다. 상당한 차이로 윤석열이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단일화를 하면은 윤석열이 이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단일화가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 두 사람 중에 누구 쪽으로 단일화가 되느냐 하는 것은 현재로는 윤석열 쪽이지만은 이것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이준석이 하나 잘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이 윤석열을 계속 공격을 하니까 윤석열 표가 떨어져 가지고 안철수 쪽으로 갔다. 이준석은 안철수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결국 안철수를 지금 이준석이가 도와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신년에 들어와서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은 다수인데요.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년이면 좀 기분 좋게 출발할 줄 알았더니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야, 이거 정권 연장되는 거 아니냐. 결국 문재명 정권 탄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여기서는 8.5%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특히 갤럽 조사에서는 10%대를 넘는 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는 냉정하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이 계속 오만하다고 하니까 정말 내가 오만해서 이렇게 되었나? 아니죠.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준석 문제를 정리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 기자들이 하자는 대로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치 기자들이 전두환 관련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니까 사과하고 또 정치 기자들이 전두환 빈소에 가지 말라니까 안 가고 정치 기자들이
오만하다고 하니까 몸을 낮추겠다 그러는데 정치 기자들이 단 한 번도 이준석 내몰아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내몰려고 해도 그런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치부 기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무단 가출한 이준석은 내보내야 한다든지, 선대위에서 철수한 이준석은 당대표도 내어놓아야 한다든지, 이런 기사를 쓴 정치 기자가 없습니다. 논평에서는 가끔 그런 게 나왔지만은 정치 기자들이 하라는 대로 이준석을 존중해가지고 김종인까지 받아들였더니 결국 이렇게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치 기자들에 휘둘리면은 윤석열의 앞날은 어둡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과 맞상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중간에 정치 기자들 빼고 바로 맞상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실수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나 결정을 늦게 하고, 사과를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늦게 하니까 별 효과도 없고, 김종인 영입 문제로 시비를 그 귀중한 한 달을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걸 만회하기가 보통 방법으로는 이제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단의 방법은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는 건데 이걸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빨리 시작해야 정권 교체의 희망을 만들어 놓는데 이걸 빨리 시작하지 않고 이것도 시간 끌다가는 한 일주 사이에 지지율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안철수와의 단일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안철수와 공동정부 만들겠다든지, 안철수를 책임 총리에 임명하겠다든지, 장관의 반을 안철수 책임 총리가 추천하는 사람을 지명하겠다든지, 공동정부 구상까지 내어놓아야 할 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아직도 정권교체 여론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쪽에서 실수할 가능성 또한 많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결정적 기회를 놓쳤는데 김문기 씨가 그 안타까운 죽음을 했을 때 왜 빈소에 가지 않았느냐. 김문기 씨의 그 애틋한 죽음을 왜 이 죽음을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연민의 정으로 그리고 분노의 마음으로 김문기 빈소를 찾아가고 가족을 만나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살려냈다면 대장동 사건 전체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텐데, 그런 이 감정적, 감성적 정책, 선거운동 방식에서 너무나 빠지고 있습니다. 만약 처지를 바꿔가지고 좌파가 야당이었으면은 김문기 죽음 같은 것은 아마 정치판을 확 뒤집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가 또 올 텐데 그걸 잡느냐 못 잡느냐, 이제 좋은 기회가 많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눈앞에 안철수 지지율 급등이라는 이것은 찬스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지지율을 깎아먹더라도 이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 안철수 지지율이 5%에 머물러서는 단일화가 우습게 됩니다. 그러나 10%대로 올라갔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단일화 과정에서 예컨대 토론 후의 여론조사가 흥미진진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더 올라가도 됩니다. 어차피 그 표는
반 문재인, 반 이재명 표입니다. 문제는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도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시작하고 이것을 알려서 좀 실망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